여러분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흔히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일 섭취도 과유불급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의외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연적인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과일의 당 성분으로는 과당과 포도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단맛을 내는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당은 결국 당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며 간은 이를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문제는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들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등은 당지수와 당부하 수치가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당지수는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러한 과일들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당분이 많은 음료나 디저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을 먹는 방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은 원래 통째로 섭취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나 스무디로 마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만들려면 오렌지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과당과 포도당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는 간식으로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미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과당이 더해지면 혈당 수치가 더욱 급격히 올라갑니다. 간이 이 과도한 당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으로 전환하여 체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복부 비만, 지방간 위험이 커지며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단과 결합할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의 산 성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은 산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먹은 직후 이를 닦는 것은 에나멜을 더욱 마모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이 강한 과일을 섭취한 후 물을 마시거나 양치 전 최소 30분을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 건강 측면에서도 과일은 주의 깊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 생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과일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과일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 복숭아, 체리와 같은 과일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주위 가려움에서부터 심각한 호흡곤란까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지만 양과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일 섭취 시 적당한 양과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해야만 최상의 건강 상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 섭취 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숨겨진 건강 위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과일의 당분 과다 섭취, 혈당 급상승, 간 건강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과일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또 다른 숨겨진 부작용들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이지만 우리의 신체 시스템이 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처리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의 또 다른 문제는 과일의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항산화 물질 섭취는 역설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아지면 몸은 오히려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 반응 증가, 세포 노화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지만 이는 혈당 급상승과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이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을 추가로 먹으면 과당과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더욱 급격히 상승합니다. 과일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과일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과일을 무조건 건강한 간식으로 여겨 칼로리 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망고 한 개는 약 200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포도 한 줌은 100칼로리를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과일 스무디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는 설탕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딸기, 꿀 등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 한 잔은 고당분 음료가 되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에 포함된 천연 독소도 생각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과일의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씨, 살구씨, 복숭아씨에는 청산 배당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량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이 성분들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특정 씨앗을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과일의 농약 잔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일은 재배 과정에서 농약, 살충제, 방부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 과일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방부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 사과, 배 등은 농약 노출 위험이 큽니다. 신선해 보이는 수입 과일일수록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껍질을 제거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과일과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몽은 일부 고혈압 약,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과 대사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심혈관 부작용이나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자몽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보관 방법과 섭취 방식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과일을 실온에 방치하면 부패와 곰팡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곰팡이가 생긴 과일은 단순히 곰팡이 부분만 제거하고 먹어도 미세 독소가 이미 과일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같은 작은 과일은 부패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이지만 양과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건강 상식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적당량 섭취하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며 식사 전후 타이밍을 고려해야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슈퍼푸드이지만 그저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은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